10월 학평 확률 통계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3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공포를 따를 때 이때 평균 기대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지. 간단하게 기대값은 np 60 곱하기 12분의 5니까요. 25 보기 4번이 정답이죠. 24번 볼게요. 제일 먼저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교집합 B 사건이 공사건인 경우가 되니까 따라서 둘의 확률은 A 교집합 B 확률은 0인 것이죠. PA가 3분의 1이라고 그랬고 다음과 같다인 확률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합집합의 확률은 PA 플러스 PB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교집합의 확률 0이니까 이 두 확률의 합만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 PA의 여사건의 확률은 우리가 PB 이렇게 나와 있을 때 1 마이너스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6분의 1이라고 그랬고 A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PB가 6분의 1 이렇게 나온 거네. 따라서 PB는 6분의 1에서 2분의 3 곱한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합사건의 확률 A 합사건 B의 확률은 PA가 3분의 1이고 PB 4분의 1이니까 12분의 7이 되겠습니다. 12분의 7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보기 2번, 25번으로 가볼게요. 같은 종류의 공책을 10권,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권 이상의 공책을 받도록 하는 경우의 수죠. A는 2권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먼저 2권씩 줘버려요. 그러면 A가 받아야 될 2권 받고 나서 나머지 B 프라임 그 다음에 C가 받아야 될 거, D가 받아야 할 거 합해서 2권씩 가져갔기 때문에 6권을 남겨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4개를 가지고 6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쓰면 되죠. 그래서 9 콤비네이션 6이 되네.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에 9팩토리얼이 되니까 약분해서 얘하고 얘 약분해서 이쪽에 6이 있고 3팩토리얼 7, 8, 9가 남네요. 9, 3, 2, 4, 12 곱하기 7 8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3번이 25번의 정답 3번. 26번으로 갈게. 한 개의 주사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일 확률을 계산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니까요. 1하고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최대 공약수가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 6 해서 6가지가 있겠죠. 6가지. 2일 때는 2하고 1, 그 다음에 2하고 3, 2하고 5 해서 최대 공약수가 2가 워낙 짝수니까 최대 공약수 1, 2, 1이 돼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3가지가 있네요. 3인 경우는 3하고 1, 3하고 2, 3하고 3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3하고 6도 되죠. 6가지. 자, 대충 나왔죠. 6가지, 3가지, 6가지, 3가지 이렇게 나올 텐데 4, 1, 4, 2는 안 되잖아요. 4, 3, 4, 4 안 되고 4, 5 이렇게 되겠죠. 4, 6 당연히 안 되고 역시 3가지 있으면 예상대로 5는 소수니까 또 6가지가 되고 6은 또 이런 식이 될 테죠. 6, 1, 그 다음에 6, 3, 6,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뭐 계속 계산할 건 없을 것 같고 6가지, 3가지가 몇 번, 3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9, 3, 27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전체 확률은 36분의 27이니까 9, 4, 36, 9, 3, 27, 4분의 3이 되는군요. 보기 5번이 정답입니다. 26번의 정답 5번. 자, 문제 27번으로 갈게. 자, 27번을 같이 보십시다. 27번.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8에서 평균 8이고 분산 2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x는 정규 분포 이렇게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어떻게 따르나 그랬더니 평균이 12의 2의 제곱을 따른대요. 그럼 잠깐 보시면 분산이 같아요. 평균 값만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선생님 보기엔 평행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을 우리가 이제 표준하기 전에 곡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곡선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x축이. 자, 그러면 이때 곡선이 다음과 같아지겠지. 이게 잘 그려질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또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아, 이건 좀 삐뚤어졌네, 그죠? 다시 할게요. 이게 똑같이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우선은 두 곡선의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합시다. 뭐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얘는 이제 평균이 8이니까 평균이 8이 여기 있는 거고, 얘는 평균이 12니까 평균이 12고요. 흩어진 정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된 거다?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럼 만났다. 그러면 결국에 가운데서 만났을 테니까 여기가 뭐가 돼? 1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y가 8부터 a까지라고 그랬거든요. y가 8부터 a까지. 그럼 여기 a가 10이니까 y는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 이쪽을 조금 늘어뜨리면,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이 부분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죠. y 입장에서의 이 부분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에 뭐 그냥 해도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얘를 갖다가 대칭시켜 버리면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얘는 정규분포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8보다 크거나 같은 y가 a보다 적거나 같다인데, a가 지금 몇이야? 10이니까 10보다 적거나 같다인 얘를 정규분포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되겠지. 분산이 2니까 2에서 8에서 12를 뺀 거보다는 어때?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에서 12를 뺀 거보다는 적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므로 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z가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확률을 계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1부터 2까지 확률로 계산해 주셔도 상관없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여러분하고 많이 했던 거잖아. 0부터 2까지 해서 마이너스 0부터 1까지를 빼는 거죠. 자, 이제 표를 보시면 되는 거지. 자, 표를 보면 0부터 2까지가 0.4772예요. 0.4772.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0.3413. 0.3413. 그럼 결국에 얘를 계산하시면 0.1, 4를 빼니까요 3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7, 6, 5가 되고 9가 되네요. 0.1359.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자, 28번을 보겠습니다. 집합 x는 8이하의 자연수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f가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2n-1, 즉 홀수일 때 함수값과 짝수일 때 함수값에 대한 어떤 비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1과 5가 같다 1 확률을 계산하라고 그랬네. 뭐 이런 건 좀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x란 집합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야 되네. 7, 8. 그럼 얘가 이제 똑같이 이쪽에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우선은 1일 때 2일 때의 함수값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가 대소 비교가 되는 거고요.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지. 3일 때의 값, 4일 때의 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그런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선택하는 게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작은 값은 1이 갖고 큰 값은 2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개를 선택한 걸로만도 벌써 짝짓기는 되는 거지.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써볼게요. 선생님은 전체 경우는
얘가 8개 중에 2개 선택해 줘야 되고, 같은 걸 같은 게 선택해도 확률은 괜찮으니까 함수는. 그래서 계속 8개 중에 2개, 8개 중에 2개 이렇게 가는 거겠지. 8 컨비네이션 2의 4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굳이 계속 쓰지 말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8 컨비네이션 2의 4승이구나 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8 컨비네이션 2의 4승, 그냥 요 정도만 우선 써놓게.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1과 5가 같은 거를 선택할 경우에 확률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1과 5가 바로 얘와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 요 쌍과 요 쌍에 1과 5가 같은 걸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얘기하고자 했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8C, 8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8C에 제곱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자 1하고 5가 선택하여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1과 5가 만약에 얘를 선택하는 경우야. 그러면 2가 선택하는 게 7가지, 6이 선택하는 게 7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7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경우 말고, 잠깐만, 7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건 잠깐 지울게요. 그럼 따져볼게. 1이 선택하지 않고, 요번에는 얘네들이 2를 선택할 때, 1하고 5가 2를 선택할 때. 그러면 요때 2하고 6은 2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도 6가지, 6가지. 그럼 계속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는 요거 지울게. 1하고 2 이렇게 지워야 될 것 같고, 자, 얘네들이 7을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7을 선택하는 경우, 1하고 5가 7을 선택할 때, 그러면 2하고 6은 당연히 8밖에 선택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한 가지씩의 경우이기 때문에 곱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확률은 8 컨비네이션 2의 전체에 대해 4승 됐고요. 8 컨비네이션 2의 제곱 곱하기 요게 1의 제곱부터 7의 제곱이니까 6분의 7의 8에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요거 약분돼서 2개 남았네요. 8 컨비네이션이 4, 7, 28, 28의 제곱이 되는 거죠. 6은 여기서 약분해 보니까 3으로 약분, 3, 5, 15, 3, 2, 6, 2, 4, 8. 그럼 28 곱하기 5가 되네. 그럼 확률은 28 약분하고 나면 28분의 5라는 확률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29번입니다. 29번 볼게요. 숫자 1, 2, 3 중에서 모든 숫자가 한 개 이상씩 포함하도록. 먼저 조건을 보시면 모든 숫자가 한 개 이상씩 포함하도록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선택을 했다. 중복을 허락했다.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1의 자리의 수와 100의 자리의 숫자는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1의 자리, 그러니까 6자리가 되니까 이렇게 6개의 자릿수를 마련을 하고요. 각각의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를 우리가 우선 임의로 A라고 하자고. 그러면 나머지 두 숫자가 B나 C가 된다고 하면 결국에 A가 선택되어 줄 수 있는 거는 4개까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가 4개일 때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건 지울게. A가 4개라고 그랬으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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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나오면 어쨌거나 B, C는 하나씩은 나와야 되는 거가 되는 거지. 두 번째, A가 3개 나올 경우에는 B가 2번 나오는 숫자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지. 세 번째,
A가 2개 나올 때 B가 3개 나오는 숫자가 있고 C가 나오거나 AA, BB, CC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다. 그럼 각각의 경우로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 자, 그러면 예. 자, 얘는 또 왜 안 따로 앉죠? 참. 네. B가 안 따라와가지고 여기다 우선 같이 갖다 놓고요.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얘는 A가 여기 자리 잡았어요. 벌써. 그럼 이제 요 4개만 요 빈칸에 정리해 주면 되잖아. 우선은 A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A는 3가지, BC는 하나씩 뽑을 거니까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죠. 어쨌거나 남은 두 숫자를 하나씩 가질 거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가지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A를 선택하실 수 있게 2가지고 B하고 C가 숫자가 다르죠. B가 2번 나와야 되니까 2번 나올 숫자 선택해주고 C 하나 선택해주고 나서 이 4개를 배열해야 돼. 그럼 다음 같아지네. 그럼 얘가 12고 6이니까 72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여기는 A가 벌써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A가 선택할 수, B가 선택할 수, C가 선택할 수를 선택을 해주고 AA는 자리 잡았고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되잖아. 그럼 4, 6이 24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다 똑같으네. 그러면 A, B를 그러니까 A만 선택하면 되죠. A가 선택하고 나머지 2번씩 나오는 거니까 똑같아서 A 자리 잡았고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6이 되죠. 6, 3, 18, 18가지가 되는구나. 그러면 전체 합은 36, 72, 24, 18 이렇게 되겠네. 요거 108이 되고 요거는 30, 42가 되네요. 그래서 총 토탈 150가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확률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볼게. 주머니에 12개 공이 들어있어. 이 공들은 각각에는 숫자 1, 2, 3, 4가 적혀 있어. 그러면 이 1, 2, 3, 4가 적혀 있는 공이 12개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 즉 복원 추출을 하는 거지. 이 시행을 4번 반복하여 확인한 4개의 수의 합을, 자, 확률 변수가 x가 뭔지 잘 체크해봐. 이 시행을 4번 반복하여 확인한 4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4수의 합이 4가 나왔을 때의 확률 얘기했거든. 그럼 4개의 수가 합이 4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때 각각의 그 x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번 나왔는데 합이 4가 됐다. 그러면 1111 나왔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1111이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이 확률이 지금 81분의 1이래. 그럼 81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4승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러면 한번 시행해서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지금 다음과 같이 3분의 1이었던 거지. 그럼 12개의 공 중에서 1이라는 볼은 몇 개가 있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4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자, 이제 이 경우로 갈게. 자, 이번에는 내수의 합이 16이 되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얘가 81분의 1 곱하기 16분의 1이 되네. 그러면 얘는 81 3의 4승 3의 4승이고 얘는 2의 4승이잖아. 그러면 6분의 1의 4승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 그지?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 합이 4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 선생님 볼 때는 4444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 경우에 볼이 4가 몇 개 들어있냐면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이 경우의 확률은 이건 P1이라고 할까? P2는 6분의 1일 걸 알 수 있지. 한 번 나올 때마다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라는 얘기는 12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얘는 2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2개 중에. 자,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시행에서, 이건 x는 아니죠. 자,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을 따로 작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때 1이 나올 확률은 아까 우리 한번 해봤는데 3분의 1이었어. 그러니까 12분의 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4가 나올 확률은 12분의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A, 이 경우를 B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확률의 합은 1이니까 A와 B의 합은 12분의 6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네 수의 합이 x가 9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9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나의 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었잖아. 그러면 그 경우에는 기대값이 얘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확률 변수를 이걸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y의 기대값은 9가 네 수의 합의 평균이니까 우리는 4로 나눠서 4분의 9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기대값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한번 해보자. y의 기대값은 확률 변수니까 12분의 4 플러스 2a 플러스 3b 그 다음에 12분의 8이 되는데 얘가 4분의 9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4분의 9는 12분의 3, 9, 27이 되잖아. 그러므로 2a 플러스 3b는 12분의 27에서 12분의 12를 빼야 되겠네. 맞나요? 12분의 12 빼니까 12분의 12 빼면 15가 되는구나. 그래서 2a 플러스 3b는 12분의 15가 되네요. 그럼 요 값을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와서 여기가 2a 플러스 2b는 2 곱하니까 1이 됐잖아. 그럼 결국에 빼면 b는 뭐가 되는지 보시니까 1은 12분의 10이니까 12분의 얘는 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얘가 12분의 3이면 12분의 9니까 a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12분의 9 12분의 6 되네요. 2분의 1 곱하니까 12분의 3이 되겠네. a는 12분의 얘도 3이 되는군요. 잠깐만요. 둘을 합하면 2분의 1 맞네요. 12분의 3 12분의 3이었구나. 자, 따라서 a가 12분의 3이니까 우리 여기를 지우고 써놓게. 여기는 12분의 3 12분의 3 b도 12분의 3이니까 이거 다 지워야 되잖아요. 잠깐 그래도 이제 다 고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게. 얘도 12분의 3이고 얘도 12분의 3이 되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잠깐 보면 내수의 합의 분산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네. 내수의 합의 분산. 자, 먼저 y의 분산을 좀 계산했으면 좋겠어. y의 분산. 얘들 각각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록 하자. 평균의 제곱을 빼도록 하자. 근데 평균은 벌써 알고 있잖아요. 12분의 27인 것을. 자, 제곱의 평균은 12분의 1의 제곱 해서 4가 되고 2의 제곱 4, 3, 12 3의 제곱 9, 3, 27 4의 제곱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죠. 그럼 얘는 12분의 27의 전체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12분의 27의 전체에 대한 제곱. 약분을 안 해가지고 조금 보기 안 좋은데 계산해 볼게. 12분의 얘가 몇이 돼? 16. 그 다음에 50 69가 되죠. 69 59 그러면 60 75가 되네요. 12분의 75. 그 다음에 12분의 27은 사실은 3으로 나누면 3, 4, 12 4분의 9의 제곱이 되니까 16분의 81이 됩니다. 따라서 48로 통분하니까 여기는 4 곱해줘야 되잖아. 4, 5, 20 0수 9, 2 4, 7, 28 300이 됐고요. 이쪽은 3을 곱해줘야 되네요. 3, 243이 되는구나. 따라서 48분의 57이 되죠. 57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6, 18. 3, 1은 3, 3, 9, 27. 16분의 19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VY를 알았지만 Y의 분산을 알았지만 표본을 4개 뽑았잖아. 그러면 Y의 표본 분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분산에 몇으로 나눠줘? 4로 나눠주면 되죠. 그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에 16분의 19를 4분의 1 따라서 64분의 19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런데 Y는 지금 X라고 하는 값은 X의 분산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X는 4배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4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16 곱하기 64분의 19가 되죠. 그래서 4분의 19.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분수의 P, Q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P와 Q의 합은 따라서 4와 19, 2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로써 확률 통계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